안녕하십니까. 군의쌤 이강군입니다. 오늘도 군의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육신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 기질론 제4강 2교시 육신의 도출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는 그 특성에 따라서 비겁과 식상, 그리고 재성과 관성, 인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되고 자기 자신인 아성을 포함을 해서 육성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성이 음과 양의 구분에 따라서 10성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육성과 10성이 각각의 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도출이 되고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육신이 구별되는 데에도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인 내 자신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비겁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러한 비겁은 비하자는 비겁성이라고 하여서 일간과 오행이 같고 또 음양이 같은 경우를 비견이라고 부르고,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겁재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식상은 아생자는 식상성이라고 하여서 일간인 자신이 생하는 관계를 식상이라고 부르게 되고, 일간이 생하고 오행이 같은 경우를 식신이라고 부르고, 일간이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를 상관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행의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하여 일간인 자신이 극하는 관계를 재성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도 일간이 극하고 오행이 같은 경우를 편재라고 하고,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재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오행의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극화자는 관성이라고 하여서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 되겠고, 이 경우에 역시 나를 극하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관이라고 부르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오행의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생하자는 인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말은 일간인 나를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인이라고 부르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인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육신 역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따라서 도출이 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익혔던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러한 육신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관계가 천간의 일간인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이 어떠한 천간이 왔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육신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격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간이 간목인 경우에 대해서 육신이 어떻게 도출되고 분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간목인 경우 간목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간과 지지에 나타나는 육신의 모습들을 우리는 비겁이라고 불렀는데, 이 경우에 간목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같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갑이 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는 비견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을목이 왔을 경우에는 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비견이라고 부르게 되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묘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겁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생하는 것이 식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간목인 내가 생하는 것은 목생화로서 화가 식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병화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되겠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화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지인 경우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라는 글자는 식신에 해당이 되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라는 글자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목극토라고 하는 오행의 상극의 관계에 따라서 일주가 간목인 경우는 토가 재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인 경우가 편재가 되겠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토인 경우가 정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의 경우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진토와 술토인 경우에는 편재에 해당이 되겠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축토와 미토인 경우에는 정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금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상극에 해당되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일간이 간목인 경우 경금과 신금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금은 편관이 되겠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금은 정관이 되겠습니다. 지지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글자는 편관이 되겠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라는 글자는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생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상생의 관계에 따라서 일간이 간목인 경우 수가 인성에 해당되겠는데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수인 경우가 편인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수인 경우가 정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지인 경우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해라는 글자는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글자는 정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간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간목인 경우, 이러한 간목을 중심으로 해서 비겁과 식상, 재성과 관성, 인성이 각각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인 경우에 역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비겁과 식상, 재성과 관성, 인성이 도출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간이 간목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이 오행에 따른 육신이 도출되지만 일간의 음양의 모습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비겁과 식상, 재성과 관성, 인성의 각각의 음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화인 경우에 각각의 육신이 어떻게 도출되고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과 을목처럼 화에도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먼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병화인 경우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화가 비겁에 해당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천간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병화는 비견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화는 겁재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라는 글자는 비견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라는 글자는 겁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생토라고 하는
오행의 상생의 관계에 의해서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내가 생하는 것이 식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간이 화인 경우에는 토가 식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 양의 성질인 병화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토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진토와 술토인 경우에는 이들 역시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축토와 미토인 경우에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화가 극하는 것이 화극금으로서 금에 해당되는 것이 재성에 해당이 될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일간인 병화가 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금이 편재가 될 것이고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금은 정제가 될 것입니다. 지지 역시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이라는 글자는 편재에 해당될 것이고 음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유라는 글자는 정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화인 경우는 수가 관성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때 역시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병화인 일간이 같은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수인 경우가 편관이 될 것이고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개수의 경우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해라는 글자는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자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병화를 생하는 것은 목생화로서 목이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간목의 경우가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을목의 경우가 정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가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묘라는 글자가 왔을 때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간이 화인 경우에도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육신의 관계가 이와 같이 도출이 되고 또 분류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가 왔을 때 병화와 마찬가지의 오행의 모습을 갖추지만 이 경우에는 음양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육신의 모습이 반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무토인 경우 비겁은 나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오행이 비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간과 같은 토가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는 양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가 천간에 왔을 경우 이것을 비견이라고 부르고 기토인 경우에는 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도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진토와 술토인 경우에는 비견이라고 하고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축토와 미토인 경우에는 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의 토일 때 토생금으로서 금이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간의 무토가 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금인 경우가 식신이 되겠고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신금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신이라는 글자인 경우 식신에 해당이 되겠고,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유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상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토극수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수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의 무토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가 편재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개수는 정재에 해당이 됩니다.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라는 글자인 경우가 편재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자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정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행의 목극토 관계에 의해서 이 경우는 목이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간과 음양이 같은 간목인 경우가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을목인 경우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인이라는 글자는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묘라는 글자는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이기 때문에 일간이 토인 경우 화생토에 의해서 토가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인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인 경우에 역시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병화인 경우는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화인 경우는 정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라는 글자가 왔을 때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오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정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일간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토인 경우에도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간의 음과 양의 구분에 따라서 각각 육신의 구분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토인 경우에는 무토인 경우와 다르게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과 정관, 편인과 정인이 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금에 해당되는 경우 육신의 도출과 또 분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이 금일 때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오행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비겁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같은 양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금인 경우가 비견에 해당이 되고,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금인 경우가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글자가 왔을 경우에 비견에 해당이 되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유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이 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생하는 것이 식상이기 때문에 금생수로서 이 경우에는 수가 식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이 양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금이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임수가 식신에 해당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개수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식신에 해당이 되고,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자라는 글자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오행의 금금목의 원리에 따라서 이 경우에 목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인 경우 같은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간목은 재성 중에서도 편재에 해당이 되고,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을목은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인이라는 글자는 편제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묘라는 글자는 정제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화극금에 의해서 화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관성의 육신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인 경우가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인 경우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인 경우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라는 글자는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라는 글자는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인 금을 생하는 것은 오행의 토생금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토가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금인 경우에 같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토인 경우가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토는 정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인 경우에도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진토와 술토인 경우에는 편인에 해당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축토와 미토인 경우에는 정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일간이 금인 경우에도 이번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일 경우에도 앞서서 알아본 바와 같이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편제와 정제, 편관과 정관, 편인과 정인의 관계가 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일간이 수인 경우에 육신의 도출과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일간에 수가 왔을 경우에는 양의 기운인 임수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계수가 오는 경우인데요. 먼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가 왔을 경우 나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비견과 겁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가 비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이기 때문에 같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가 비견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계수는 겁재가 되겠습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라는 자가 왔을 때가 비견일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글자는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 식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생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목이 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수의 경우에는 역시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간목인 경우가 식신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을목인 경우가 상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이라는 글자는 식신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묘라는 글자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오행의 수극화라는 상극관계에 의해서 이 경우는 화가 재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화라는 오행 중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는 편제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가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라는 글자가 편제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라는 글자는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기 때문에 오행의 상극관계인 토극수에 의해서 이 경우에 토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무토인 경우가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지에도 역시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진토와 술토인 경우에는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축토와 미토인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해주는 것이 인성이기 때문에 오행의 상생관계인 금생수에 따라서 이 경우에 금이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인 경우가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인 경우가 정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글자가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유라는 글자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개수가 일간인 경우에도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각각의 음양의 구분이 뒤바뀌어서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과 정관, 그리고 편인과 정인이 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글자가 각각 왔을 때 그에 따른 육신이 어떻게 도출이 되고 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일간의 모습에 따라서 오행에 따른 육신의 모습이 전개되는 것을 한 표로 정리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자주 이러한 내용들을 연습하고 또 숙지하면 곧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육신에 따른 이 관계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이 어떻게 도출이 되고 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알아두어야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재물운이나 명예운 그리고 이웃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간에 따라서 육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육신이 도출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주팔콤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사주팔자와 그에 따른 육신관계를 같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육신관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분리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육신에 대한 도출과 분리 방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대로만 이러한 육신에 대한 도출을 의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주 명리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학습을 포기하고 그냥 단순히 요령만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우선은 이러한 육신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신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육신이 각각의 일간에 따라서 어떻게 도출이 되고 분리가 되고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육신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성격에 따라서 이런 사주팔자의 8글자가 일간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육신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